자, 원자재와 또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좀 스펙트럼, 시선을 좀 넓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우리 그 원자재 시장 말씀해 주시면서요. 네. 미국의 어떤 덫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좀 한 주간 쫙 지나놓고 보니까요. 네. 이거 완전 뭐 자산시장, 뭐 증시도 그렇고 뭐 원유 이쪽 부분도 그렇고 네. 좀 미국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완전히 지금 미국의 덫에 좀 빠져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완벽히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 자산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만의 호황에 나타나는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달러 강세인데요. 특히 하반기 들어서 달러 강세가 어떻게 보면 좀 경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달러 지수는 무려 9.5% 상승했는데요. 네. 이는 그 니케이 지수 정도를 제외하면은 어떤 자산 상승률보다도 그런 높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달러 지수 선물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하반기 들어서부터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7월 말에 그 예측했던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 80포인트 초반이었다고 봤을 때는 대략 10%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일본 증시가 말 그대로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요. 무려 달러당 115엔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하반기에 전망했던 105엔대를 상당폭 지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양적 완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시장 성장에 미쳤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요 자산들의 주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니케이 지수하고 한국 증시의 흐름이 정반대로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그림에서 정리해 보면은 달러 강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미국 등은 선진 증시에는 그 플러스 효과, 그리고 달러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중립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에 신흥 증시와 원자재 시장에는 마이너스 영향력을 보이고 있음이 지난주에 그 주요 자산 성적표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달러 지수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또 코스피 지수가 있군요. 좀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네. 있는데요. 자, 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또 금 가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달러와 금은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는 동생 그대로 통하고 있는데 역시 네네. 좀 달러 강세에 기인하는 것 금 가격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 투자자에게는 좀 안타까운 한 씁쓸합니다. 주였죠. 예. 예, 지난해 금값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온스당 1,200달러의 지지선을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한 3차례 정도 1,200달러의 지지선을 지키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금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커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1,200달러마저 무너져서 지금 1,140달러 이것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값 하락 원인으로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종류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 1년간 이 뉴스는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낮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금값 하락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차트에서 보이고 있지만은 파란 선이 그 지금 금값이지 않습니까? 파란 선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200달러 선을 지켰다가 최근에 그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보여지는 게 빨간 선, 바로 그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 아주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80포인트 지점을 넘어서면서 금값이 1,200달러를 내려준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통화거래 금값과 비교해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달러 거래 금값과 엔화 거래 금값을 보면은요, 엔화 거래 금값은 여전히 상당히 그 바닥권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로 거래 금값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당분간 금값의 미래는
달러의 향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달러의 강세가 생각보다 좀 견고해지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 금값 전망에서 다소 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온스당 1,100달러 선에서의 새로운 지지선이 예. 만들어지는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지금 봤는데요. 금값의 전망이 틀 수밖에 없는 유일한 원인은 달러 전망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달러와 연계해서 금값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왕 뭐 달러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달러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뭐 외환시장의 선물시장 말고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달러에 그렇다면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네.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24시간 거래되는 장외 거래, 즉 현물환이나 선물환을 통해서 이 이제 환율 거래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커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그 달러 지수의 상승 및 하락폭만큼 수익과 손실이 제한되는 상품이 바로 주식시장에도 있죠. 바로 해외 ETF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면은 달러 지수가 올해 약 10% 상승했다고 한다면은 그만큼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ETF, 환율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올해 달러 지수 약 8%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ETF의 상승률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지금 이제 곧 나올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ETF의 장점인 양방향 투자 및 일정 레버리지 확대는 달러지수 ETF에도 해당되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보이는 그 두 가지가 달러 지수에 연동되는 그 ETF고요. 세 번째가 인버스 ETF라고 그래가지고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예. ETF고요.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가 그 레버리지 ETF로 해가지고 달러 지수의 3배에 연동되는 ETF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YTD라고 해가지고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 지수의 상승률과 연동돼서 그 성적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를 보시면은 3배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요. 예. 달러 지수에 비해서 3배. 즉 25% 상승하고 25% 하락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러 전망을 토대로 해서 달러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해외 ETF 시장에는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투자에 좀 더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너무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네.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달러 아래쪽으로. 약세에 좀 베팅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엔화 약세는 좀 더 간다.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달러 강세 더. 달러가 120엔까지 갈 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여전히 더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석진 원자재 해외 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